Let's go! Miss Earth 2022 is Korea! This of course makes Miss Earth Air 2022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미인 대회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단순한 외모 경쟁이 아닌 목적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참가자들의 특별한 전략과 철학 그리고 최민아수의 놀라운 우승으로 시작된 미의 패러다임 변화를 독점 취재했습니다. K-팝, K-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제는 K-스피치, K-공감, K-존재감이라는 새로운 문화 코드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인 대회 심사위원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충격적 진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마닐라의 대형 행사장. 무대 위 조명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심사위원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무대 위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의 세계 미스 어스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최민아수입니다. 순간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죠. 20년 넘게 미인 대회 심사를 해오면서 한국 출신 우승자를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최민아수가 왕관을 쓰고 무대 위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직감 같은 것이었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미소 속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결승 진출자들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심사위원 뒤풀이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이 오갔어요. 미인 대회의 역사에서 한국은 결코 강국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양에서도 필리핀, 인도, 베트남, 태국이 더 두각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주요 국제 미인 대회 수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한국 이름을 찾기 어려웠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 루이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참가자들의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어. 맞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 서서히 진행되어 온 변화였을 겁니다. 변방의 국가에서 중심으로 그 이동의 신호탄이 바로 최민아수의 우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최민아수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봤죠. 그리고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최민아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해양 오염 문제와 돌고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소개로 시작된 영상에서 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첫 문장부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고 시선은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통해 청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처음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부산의 해변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날 본 광경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플라스틱에 목이 감겨 죽은 바다새, 그물에 걸려 상처받은 물고기들. 그들의 고통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최민아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대회 준비 과정, 응답 내용,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봤어요. 그녀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졌죠. 최민아수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설득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돌고래 보호 캠페인을 소개할 때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건 연습된 스피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어린 시절 부산 해변에서였어요. 밀려온 쓰레기 사이에서 죽어가는 바다 생물들을 봤을 때 그 충격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나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동을 느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최민아수의 발표가 끝난 후 다른 심사위원이 내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환경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마치 자신의 오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최민아수에게 환경보호는 그저 대회를 위한 주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어요. 그녀는 몇 년 동안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돌고래 구조 자원봉사, 환경 교육 캠페인 등에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 경험이 그녀의 이야기에 무게를 더했죠. 사실 그녀만이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출전자들은 하나같이 준비가 철저했어요. 유창한 영어, 자연스러운 스피치, 감정 전달력. 그들에게서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이었죠. 심사위원 회의에서 영국 출신의 제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감과 치열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최민아수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 출전했던 한국 참가자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질문 답변 시간, 재능 선보이기, 캠페인 영상. 모든 순간에서 그들은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민아수의 한 인터뷰였어요. 저는 사실 한국의 전통적인 미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진짜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미인 대회 심사위원으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과 철학을 가진 참가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확신, 그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태도는 미인 대회 무대에서 진정한 자신감으로 표현되었고 그것이 최민아수를 돋보이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대회 기간 중 한 인터뷰에서 최민아수가 한 말입니다. 이런 솔직함과 진정성이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한국 미인 대회 참가자들의 특별함은 단순한 외모나 말솜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의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이는 최민아수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아름다움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미의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하얗고 날씬한 미인상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모습의 아름다움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변화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K뷰티로 검색하면 예전과는 다른 훨씬 다양한 얼굴과 체형이 등장했어요. 포스트 K뷰티의 본질은 획일화된 미가 아니라 개성의 존중입니다. 한국의 뷰티 칼럼니스트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국제미인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자들의 모습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최민아수 역시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대회에서 보여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의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이 의상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을 표현했어요. 우리의 전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으로서 나는 이런 그녀의 철학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민아수는 대회 기간 내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이 그녀의 모든 선택에 반영되어 있었어요. 의상, 메이크업, 걸음걸이, 스피치.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일관성과 진정성은 다른 한국 참가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김서연, 박지민 같은 한국 대표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외모로 판단받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정의한다고 믿어요. 박지민의 이 말은 한국 참가자들의 공통된 철학을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최민아수의 모든 행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경쟁이 아닌 연대를 강조했던 그녀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나누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최민아수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회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켰어요.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세계 미인대회 무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미인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각국 참가자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 출전자들에게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철저한 준비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단순히 외모나 워킹만이 아니라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 세계 이슈에 대한 이해, 자신만의 캠페인까지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죠. 최민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돌고래 보호 캠페인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 경험과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최민아수는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연안에서 발견되는 돌고래의 30%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제가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정성과 전문성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민아수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해양생물학자, 환경활동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직접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가 그녀의 발표에 진정성을 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들은 모두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죠. 이것은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민아수의 이 말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한국 참가자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국 내에서의 미의 기준과 국제 무대에서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그들은 모두 강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환경, 인권, 빈곤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공감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죠. 해양 오염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민아수는 이렇게 말하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급속한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변화의 속도와 그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이 한국 참가자들의 공감 능력과 적응력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넷째, 그들은 모두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고, 그것이 독특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최민아수의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이나 그녀가 보여준 한국적 예의범절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우리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그녀의 접근법이 독특했습니다. 세계 미인 대회 심사위원으로서 나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참가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주목해야 할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출전자 명단을 보면 긴장부터 됩니다. 내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주최국도 미디어도 다른 나라 참가자들도 한국 대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죠. 최민아수의 우승 이후 대회 현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서는 언론사들,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되는 한국 대표의 발언과 활동. 이런 모습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미인 대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 전반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인 대회에서의 위상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의 성공이 한국 참가자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게 하는 토대가 된 것이죠. 한 언론사 기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들이 가진 진정성과 목적의식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최민아수의 우승 이후 나는 한국의 미인 대회 준비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에서는 미인 대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외모 관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스피치 훈련, 문화 교류 경험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대표를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메시지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국 미인 대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최민아수의 우승 이후에도 여러 국제대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강한 메시지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의 미인 대회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인 대회는 그저 외모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아수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최민아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국 참가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인 대회를 단순한 아름다움의 경연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접근법이 다른 나라 참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대회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캠페인과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인 대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회에서 만난 브라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미인 대회가 단순한 외모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변화는 미인 대회 주최 측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회의 심사 기준과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단순한 외모보다는 지성, 리더십, 사회적 영향력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우리는 전통적인 미인 대회의 개념을 넘어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대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법은 큰 영감이 되었어요. 미스어스 대회 운영위원장의 말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미인 대회의 진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회 결과뿐만 아니라 대회 자체의 본질과 방향성에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그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과 창의적인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여요. 한국인들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그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국제 패션 저널리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최민아수를 비롯한 한국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과 글로벌한 미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는 미인 대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외모 경쟁을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를 강타한 한류의 영향력은 미인 대회에도 확실히 미치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로 시작된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은 이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K-팝, K-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젠 K-스피치, K-공감, K-존재감이란 말도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소통 방식과 공감 능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죠. 실제로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비욘드 K-뷰티나 코리안, 뷰티 위드 퍼포즈 코리언 뷰티 위드 펄포드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의 개념이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목적과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움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최민아수의 우승 이후 나는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진정성을 담고 있죠.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 성공이 미인 대회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 자신감이 미인 대회 무대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다른 참가자 김서연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과 표현 방식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자신감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융합의 미학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국제 무대에서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죠. 한국의 아름다움은 융합에 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개인과 공동체. 이런 대립되는 가치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아수의 이 말은 한국 문화의 본질을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미학은 최민아수의 무대 의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녀는 전통 한복의 실루엣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색감과 현대적인 소재가 어우러진 그 의상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죠.
이 드레스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미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융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최민아수가 의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융합의 미학은 그녀의 메시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인 정의 개념을 환경보호라는 글로벌 이슈와 연결시켰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깊은 연결을 강조하는 동양적 세계관을 현대적인 환경운동의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환경보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민아수의 이런 접근법은 서구적 관점에서도 동양적 관점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미인을 봐왔지만 지금처럼 흥미로운 변화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목격자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의 기준이 변화하고 미인 대회의 의미가 재정이 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움은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미에 대한 접근법이 미인 대회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데 동의한 것이죠. 최민아수의 우승 이후 그녀는 단순한 미인 대회 우승자를 넘어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세계야생동물기금 같은 국제기구의 행사에서 연설하고 전 세계 청중들과 교류하는 그녀의 모습은 미인 대회가 가진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타이틀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어요. 최민아수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다른 한국 참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출전자들은 단순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넘어 그 이후의 활동까지 고려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그 이후까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대회는 시작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죠. 한국 미인 대회 트레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의 변화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단순한 외모 경쟁을 넘어 자신만의 메시지와 목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인 대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최민아수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를 보면서 미인 대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 역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인 대회가 종종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보람찬 경험입니다. 우리는 미인 대회의 의미와 가치가 재정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한국 참가자들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미인 대회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내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과거 미인 대회의 변방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인 대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는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가치, 개인의 매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들은 이미 그 통합적인 아름다움을 체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최민아수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닐라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심사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최민아수가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승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미나수 씨가 생각하는 한국 참가자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강점은 진정성과 열정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법도 배웠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오히려 개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최민아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는 문화가 있어요.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나는 한국 대표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그들의 메시지에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미인 대회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미인 대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나요? 내가 물었죠. 저는 미인 대회가 더욱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민아수가 대답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민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문화의 특성이 이런 변화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아름다움과 의미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요. 세계는 지금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의미와 목적이 담긴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고, 한국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최민아수와의 대화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인 대회 우승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와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며 나는 최민아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미인 대회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플랫폼을 최대한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미인 대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세계는 진심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멀리 대회장에서 또 다른 한국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인 대회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변화는 미인 대회를 넘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또 다른 국제 미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대표 박지민의 특별한 존재감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 역시 자신만의 사회적 메시지와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죠.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지민의 이런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특별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법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요. 단순히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진심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감동 TV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